자, 이제 중요한 7가지 독소. 그런데 내가 왜 이러한 그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원인을 규명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첫날.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부타르 박사님 말씀하시는 The seven toxicity that prevent healing. 나의 치유를 방해하는 7가지 독성 물질, 독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점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우, 실패해가지고 꽝 하고 머리 박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이러시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독소는 바로 중금속입니다. 헤비메탈. 자, 이 헤비메탈을 어떻게 해독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유방암 강의를 하면서 엑스레이나 브레이저나 또 뭐였죠? 뭐가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바람 억제제, 면도로 하시면서 바람 억제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배우셨지만 이 중금속을 여러분들이 매주 검사하실 때마다 그래서 유방 엑스레이가 굉장히 암세포를 생성하게 하게 되는 원인 인자가 된다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대신 한의원이나 통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서머그래피, 열을 올리면서 그거를 촉지할 수 있는 서머그래피나 또는 양자검사로 여러분들의 몸에 중금속이 얼마나 지금 체내에 잔류하고 있는지 또는 POP가 얼마나 잔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러분의 몸 사이클을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일주일마다 검사를 하시면서 내 몸에 아직도 헤비메탈이 중금속이 어느 정도나 잔류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POP라는 지속성 유기오염 물질이 아직도 안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암은 독소 때문이기 때문에 cancer, detox is the answer. 계속적으로 해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뭘? 7가지 독소를. 자, 첫 번째 그래서 헤비메탈을 해독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속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POP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고, 세 번째, 허약한 면역 체계로 인해서 계속 기회주의적인 감염 상태라고 하는 독소를 또 해독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네 번째, 에너지 독소. 원장님이 조금 전에 에너지 독소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독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감정적, 심리적 독소가 오늘 여기 소개되는 많은 암 전문가이면서 암 환자였던 동시에 암 환자였던 여러 박사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감정적, 심리적 독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공부하시겠습니다. 독소 6번째는 바로 음식물 독소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독소는 영적인 독소가 얼마나 내 육신을 망치고 있는지, 치료를 방해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닥터 레시드 버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러한 7가지 독소들이, 자, 여기 보세요. 효율적으로 파악되고 제거가 된다면 뭐가요? 이러한 중금속이나 POP나 영적인 독소나 심리적인 독소나 기회주긴 감염에 대한 독소나 이러한 7가지 독소들이 어떻게 제거돼야 되냐면 효율적으로 파악이 되고 제거가 되면 대부분의 바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고 하는 요 산화 스트레스가 제거가 되면 암세포는 짜이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제거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닥터 레시드 버터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찰했던 전 세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대부분 7가지의 독소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 7가지 독소들이 효율적으로 파악이 되고 제거가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를? 효율적으로. 무엇이 효율적일까요? 자, 효율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 산화 스트레스는 제거가 된다. 효율적으로 제거하면. 이렇게 되면 만성 질병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산화 스트레스가 효율적으로 그 7가지 독소들이 제거가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제거가 되면서 만성 질병은 따라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성 질병은 왜 생기느냐? 혈액이 점점 산성화된 그 퇴적물이 쌓이면서 암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거나 없애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있을 거처가 있다, 없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 독소들이 더 이상 만성 질병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를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산화시키는 독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세포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이제 독소 7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독소 첫 번째 이 독소는 바로 중금속. 제가 이제 미국에서 참 미국에 있는 어떤 전해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의 고위층에 계시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은 속옷부터 우려하고 입는 게 다르더라고요. 속옷이 바로 중금속을 해독하는, 헤비메탈을 해독하는 숯가루로 만든 숯 내복, 숯 팬티, 숯 러닝부터 시작해서 숯을 항시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왜?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전 세계가 중금속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금속 독소는 우리 암에게 치명적인 독소인데 중금속은 우라늄으로 수은보다 독한데요. 이 중금속은 심각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위험한데 왜 위험하냐면 이 중금속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많은 미네랄들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금속이, 다시 말하면 마그네슘이나 구리나 망간이나, 저 천천히 하죠? 아연이나 셀레늄,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박멸시키는 이러한 많은 미네랄 등과 같은 것들을 누가 해쳐요? 누가 방해해요?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데 필요한 이런 미네랄들, 마그네슘이나 구리나 망간이나 아연이나 셀레늄과 같은 암세포 박멸제, 이러한 미네랄들을 누가 방해하냐면 중금속들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수은이. 수은. 여러분은 수은에 대해서 안전하십니까? 자, 수은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감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선입니다. 예, 생선. 굽고 튀기고 지지고 고기 안 먹으면 되죠? 라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 저는 생선만 먹으니까 괜찮죠? 이 시간에 keep in mind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히 수은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누구다? 생선이다. 자, 그래서 이런 수은이 호르몬 양을 조절하는 내분비 시스템을 파괴해서 특별히 최악으로는 중금속에 알러지 반응을 갖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톡스라인에서 검색하면 수은이라고 여러분들이 틱틱틱 입력을 하시면 수은으로 인한 심장병 관련 연구가 358건, 수은과 심장병과의 관계, 또 수은과 암과의 관련은 643건, 수은과 신경변성질환, 특별히 자폐증이나 알츠하이머 또는 이게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뭐야나 이 뇌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1445건이 바로 수은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진의 땅이래잖아요. 왜 그래요? 예? 까먹어서 그래요. 생선 많이 먹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는 중금속 중에 수은이 대표적인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수은은 우리 인체에 가장 나쁜 손상을 주고 특별히 EPA에 의하면 EPA는 환경보호기관인데요. 인체에 알려진 것 중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라늄이 나쁘고 두 번째는 수은이 바로 독성이 가장 강한 우리 인체에 병들게 하는 독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치과 치료하실 때 아말감, 충전재, 이제 은색깔 나는 걸 충전하는 것도 수은이 들어가고 이 머큐리 중독이 상당히 위험한데요. 임산부의 수은 중독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신생아를 기형아를 출산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중금속에서 해방되시려면 생선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우리 화학 시간에 이제 우리 수은으로 이제 연구한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수은이 없어졌다 하면 학생들은 막 도피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하얗게 이제 액체가 막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 하면 막 그거 주워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수은 쏟으면. 환경파괴 물질 담당 기관원들이 몰려오고 그 지역은 위험물 오염 지역이라고 울타리가 쳐지고 미국의 산업안전공단에서 건물을 완전히 청소하기 전에는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할 만큼 이 수은은 상당히 위험 인자인데요. 이거는 무기수은이 엎질러진 경우고 중금속의 최소 피해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짐작이 가십니까? 수은이 얼마나 우리 인체를 해치는 독소인지 짐작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수은 중독에서 해방되시려면 첫째는 여러분들의 식단에서 생선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셔야 될까요? 예. 저는 얌전해서 말 못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독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소. 여러분, 자, POP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셨죠? POP.
좀 어렵습니다. 자, POP는 뭐냐면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다시 말하면 계속 항상 지속적으로 있는 유기 오염 물질을 바로 POP 독소라고 하는데요. 이거 나랑 상관없을까요? 너무나 상관이 많습니다. 자, POP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잔류해서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POP에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계속 지속적으로 잔류해서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PAP 독소는 태아가 자궁 안에 있는 동안 남녀 구분 없이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로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될 만큼 치명적인 독소인데요. 이것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사용된 많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자, 살충제는 여러분들이 살충제 직접 드신 적은 없죠?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충제를 드십니까? 꿀꿀이, 고기, 생선, 우유, 다 소들과 닭들과 돼지들에게 뭘 줘요? 살충제, 병균이 드글드글드글한 그런 이 병든 짐승들에게 살충제를 주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했잖아요. 암을 없애는 식사에서. 예. 소들이 어떻게 사육이 되고 있고 돼지들이 어떻게 사육이 되고 있고 그 좁은 우리에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뜯고 꼬리를 뜯어먹는 병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살충제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살들을 여러분들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OP라는 살충제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2세대가 지나도록 선천적 결손증 발병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무서운 병이 바로 POP 감염인데요. 2000년 WHO 세계보건기구 의회는 바로 이 POP 감염을 일컬어 12가지 가장 치명적인 유기성분과 공해물질들을 더러운 12가지라는 명칭을 붙여서 왜? 우리 몸을 암으로 각종 난치성 질병으로 가져가는 애들이 바로 이 POP 더러운 12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독소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에서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모인 산업화된 국가들은 집중적인 노력으로 주변 환경에서 이러한 POP 독소들을 제거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더러운 12가지 POP 물질들이 수많은 질병들의 원인이라는 것이 규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POP가 뭔지 이들 치명적 유기성분과 공해물질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DDT, PCB, 다이옥신. 다이옥신은 어디 있어요? 비닐을 태울 때 많이 나오는데 다이옥신 여러분들이 삼겹살 지글지글 바짝 태워서 드시면 다이옥신이 부글부글. 클로르덴, 푸란 이러한 살충제들. 이걸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산업화 국가들이 이 물질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기로 했지만 이미 POP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12가지 더러운 물질 중에 가장 최초의 독성 화학 물질은 1914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 거의 100년 전부터 사용되었는데 바로 이 POP들은 자, 동물 속에 있는 살충제도 문제이지만 아이고 야채에 농약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야채 먹어요? 저 병 더 걸려요. 농약, 살충제, 니스 등의 존재. 그러나 여러분 야채, 채소에는요. 어떤 성분이 피친산 성분이 그 중금속이나 독소를 해독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두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농약이나 살충제나 니스와 같은 POP 독소에 의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용액을 씻어내거나 또는 에어졸 큐에 사용되거나 주방 싱크대 바닥이나 차고 등에 청소하는 약재로도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학 물질을 사용할 때 제조업체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급적인 화학적인 모든 POP가 들어있는 이런 요소들은 여러분이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생아의 체내 축적 물질에 관한 보고서를 보시면 여러분 소름 끼칩니다. 자, 2005년 환경연구그룹의 제인 홀리한과 티모시 크랍 교수님은 신생아의 체내 축적 물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신생아의 태반열에 대해서 413가지의 화학 물질 반응을 테스트했는데 그중에 287가지의 물질이 발견됐는데 바로 PCB, 수은, DDT, 다이옥신, 불화탄화수소, 유기인상화합물 그리고 다른 많은 종류의 POP들이었는데 이 POP들을 어떻게 신생아 몸에서 나왔냐면 그것도 언제? 태반열이 신생아가 태어난 그날 신생아가 이 땅에 응애하고 나오자마자 검사했는데 이 POP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생아가 이 POP에 어떻게 감염된 것일까요?
엄마 모체로부터. 그래서 이 POP와 기타 독성 물질들이 모태로부터 태아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임산부들이 태교에, 특별히 식생활에 얼마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독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는 좀 딱딱했다면 이제부터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졸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독소, 바로 기회주의적인 허약한 면역 체계로 인한 감염 독소가 또 굉장히 우리 몸이 회복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독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효모 등을 포함한 이 허약한 면역 체계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소가 바로 세 번째 독소에 있습니다. 일컬어 기회주의적인 감염이라는 표현을 부타라 박사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러한 미생물들은 최대의 근거지를 만들기 전에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시탐탐 면역력이 최저로 떨어질 때 기회를 틈타서 면역력을 확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특별히 이제 항암하시고 이런 분들은 대상포진이나 면역력이 막 억제돼서 다른 데로 재발전이를 많이 타는 이유가 바로 세 번째 독소에 의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내 몸의 인체 생리 질서를 교란시키는 항암, 방사선, 수술요법과 같은 빅3, 3대 처치에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첫째, 둘째, 세 번째 독소까지 감염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눈을 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기생충이나 효모 같은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감염에 의해서 이것들이 생존해서 번식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또 이 세 번째 독소는 첫 번째, 두 번째 독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독소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중금속 독소와 또 POP 독소들은 면역 체계를 압도해서 우리 몸이 그 면역력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을 때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회주의적인 독성은 무엇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재발전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항암, 방사선, 수술에 의해서 기회주의적인 허약한 면역력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염에 의해서 이러한 독소가 제거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그래서 항암 오래 하신 분들은 손발이 계속 저리죠. 혈액순환이 안 돼요. 예, 다 초토화시켜놔서 특별히 이 기회주의적인 독성은 7가지 독성 중에서 현대의학에 의해서 생긴 병이라고 해도 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항생제 다량 투여, 항암제,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기술로 인해서 의학이 상당히 발전을 이루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질병은 너무나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독소 3은 기회주의적인 허약한 면역 체계로 인한 감염이 또 굉장히 우리 몸을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독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와이프는 멀쩡한데 우리 신랑은 계속 골골하고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면역의 차이가 있고 또 면역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독소의 종류와 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약이 여러분들이 드시고 항암했더니요, 저 지금 종양이 확 줄었대요. 항암 안 하니까 종양이 확 늘었대요. 여러분, 종양 표시자 수치와 관계없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약이 효과가 있다 그래도 면역을 계속 초토화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빵 터진다는 것입니다. 유방암 없애려고 유방 한쪽 잘라냈는데 얼마 안 돼서 6개월 지나보니까 폐로가 있어. 간으로 가 있어. 바로 그것이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중금속 독소와 POP 독소들은 면역을 저해하는 요소인데 병원 치료에서는 우리가 무시되고 있죠. 잠시 동안 약으로 감염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문제가 항상 재발되고 전이되고 그래서 면역 저하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증세만 억제시켜내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병에서 노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병을 달고 사시지 않으시려면 암에서 해방되시려면 독소 1, 독소 2, 중금속 독소, 또 POP 독소, 기회주의적인 감염에 의한 독소, 다시 말하면 항암, 방사선 수술과 같은 빅3 처치에 의한 감염에 의한 독소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부터는 상당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독서를 없애지 않고 있거든요. 자, 네 번째 독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독서. 에너지 독서가 뭘까요? 에너지 독서. 자, 에너지 독서는 강력한데요. 매일매일 우리 몸을 관통하는 고출력 에너지 파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에너지 독서에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데, 자, 휴대폰의 주변 전자파는 에너지 독서의 한 가지 샘플인데 어떤 영향으로 독서로 간주될까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켜고 회사에도 컴퓨터와 뭐 전자파가 각종 TV, 신호등, 세탁기, 냉장고, 마이크로웨이브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전자파에 둘러싸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몸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에너지 파장으로 여러분들 몸이 전체가 다 폭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자기파, 전력선이나 마이크로파와 같은 공간을 떠다니는 요 전자파, 휴대폰이나 군용 레이더나 TV, 컴퓨터 화면 등 이 네 번째 독서, 다시 말하면 이 에너지 독서는 아주 심각하게,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조지 카를로 박사는 공공사회학 정책기구에서 변호사와 연구자로 일하는 분이신데요. 이 카를로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대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1980년에 휴대폰 전자파와 암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이 연구는 사실 후원을 누가 했냐면 연방정부와 휴대폰 제조회사가 공동 후원으로 수행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연구 결과는 후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들을 망하게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에너지 독서 첫 번째가 바로 휴대폰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애인처럼 달고 다니시는, 잘 때도 일어나자마자 주님 생각이 아니라 휴대폰 생각. 또 산책을 다닐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내 애인은 휴대폰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선시대, 보이지 않는 재앙, 나의 애인 휴대폰. 이거 웃으시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독서가 지구를 멸망하게 하는 에너지 독서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카를로 박사는 부타르 박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하기를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전 세계 10억 개의 휴대폰이 보급이 되었고 다음에 10억 개의 휴대폰이 팔린 기간이 불과 18개월 만에 10억 개의 휴대폰이 또 팔렸습니다. 다시 1년도 안 돼서 10억 개가 뿌려져서 공중파의 홍수를 이루고 있고 결과적으로 공간을 떠다니는 휴대폰의 전자파가 도시 평균으로 계산해 볼 때 지난 10년 동안 50만 %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뇌세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카를로 박사는 그의 책 휴대폰, 무선시대에 보이지 않는 재앙에서 휴대폰 사용자들이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어떻다고요? 높다.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고 보고했지만 휴대폰 제조사들의 후원에 의해서 이 보고가 나가지 않도록 발표를 방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이 꿀벌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로 아십니까? 자, 지난 몇 년간 꿀벌들의 수가 5개 국가 중에 4개 국가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가끔씩 보도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기생동물이나 전염병이나 살충제 때문에 이 벌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철광이라고 하는 광물질과 관련이 있고요. 공중에 떠다니는 휴대폰 전자파가 이 자철광에 영향을 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꿀벌들은 소화기관 내에 자철광 성분이 있고 인간은 뇌 속에 자철광이, 새들은 부리에 자철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철광은 우리를 지구 자기장에 지향하도록 만들어서 방향을 찾게 해줘요. 그래서 동물이나 새들이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그들의 둥지로 날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또 고향으로 가게 해주고 특정한 이동 경로를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벌들에게 있는 자철광인데요. 이 자철광과 지구자기장에 대해서 연구하시면 이 지오그래픽 노스와 매그네틱 노스, 다시 말하면 지구장과 자철광은 이렇게 규칙적인 순환을 이러한 사이클을 이루어야 하는데 꿀벌의 내장에 있는 이 자철광은 지구 자기장과 정렬했을 때 꿀벌들이 그들의 벌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리가 되는데 휴대폰의 공중전파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에 자철광이 지구자기장과 정확한 정렬하는데 트러블,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자기장과 자철광이 정확한 정렬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휴대폰의 공중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방향을 잃고 벌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꿀벌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그런데 꿀벌의 숫자가 감소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가 멸망한다.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정말일까요? 자, 왜 그러는가? 꿀벌이 사라진다는 대재앙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벌들이 우리 식량 공급원에 막대한 꽃가루 수분을 하는데요. 만약 벌들이 없다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생장할 수가 없습니다. USDA 미국 농무부는 사람이 먹는 식품의 3분의 1이 곤충들의 수분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 80%가 우리가 먹는 식량의 3분의 1이 곤충들의 수분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 80%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꿀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4년 내에 인류가 멸망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는 가설입니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린 캠벨 교수님이 자주 주장하셨던 코넬 대학에서 2000년에 수행한 연구에서 벌들이 미국 농업에 기여하는 가치는 바로 146억 달러라고 결론 지었는데 이것은 10년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자, 벌들이 우리 먹거리에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독소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휴대폰. 자, 여러분 휴대폰 잘 때도 켜고 주무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꿀벌이 사라지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람? 하실 거예요? 자, 어찌해야 될까요? 자, 지금도 교회까지 가지고 오시는 이 휴대폰. 이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휴대폰 전화하실 때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이 동영상 시청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귀에다 가끔 대지 마시고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좀 떨어져서, 잘 때도요, 저는 아빠 방에서 이 휴대폰을 꺼내 갖고 나옵니다. 하루 종일 상담하느라 지쳐 있는데 잘 때도 이 에너지 독소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이 휴대폰을 싹 다 꺼놓고 통화를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스피커폰으로, 그렇다고 옆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스피커폰 트시면 안 되겠죠. 네,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은 굉장히 예의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에너지 독소의 심각한 독소,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뭐죠? 여러분 주방에 아주 떡 버티고 있는 독소. 바로 전자레인지 독소입니다. 자, 네 번째 독소 중에 전자레인지, 이 마이크로 오븐의 사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익히는 것이, 홀로 사시는 이제 독수리 공방파들이 주로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전자레인지를 많이 사용하셔서 뭐 3분 음식 이런 거 데펴 드시는데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병들죠. 혼자 있는 것도 서러운데 병까지 걸리시는 이유가 전자레인지 사용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하고 여러분들이 결별하셔야겠습니다. 자, 아마존였던 부타르 박사님은 모든 각종 에너지 공해 중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 독소는 마이크로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파장의 이 에너지 독소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해라? 꽉 붙잡고 오늘도 사용해야 된다. 3분 라면 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얌전해서 살짝 던지겠습니다. 자, 토스터 오븐이나 전기 오븐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 에너지 독소의 심각한 원인이 된다는 거. 자, 다섯 번째, 지금까지 살펴본 에너지 독소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첫째, 에너지 독소의 첫 번째, 휴대폰. 두 번째,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자, 어떻게 하셔야 된다? 던져버려야 된다. 네. 그렇다고 휴대폰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필요할 땐 쓰셔야죠. 자, 다섯 번째 중요한 독소가 바로 심각하게 우리 몸을 해치는 독소가, 부타르 박사님이나 여기 아까 해머 박사님은 이름이 해머예요. 물론 망치의 해머에는 M자가 하나 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이 악액질 카케시아 상태까지 이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감정적 심리적인 독소. 자, 우리 몸은요, 근육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포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세포가 뭐가 있대요? 머리가 있대요. 여러분의 세포는 지능이 있대요. 또한 지능과는 완전히 독립된 무엇을 가지고 있다? 기억을 가지고 있다. 체육하는 사람들이나 댄서들은 근육 기억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그죠? 잊어버렸던 것도 체육하는 사람들은 또는 댄서들은 저절로 그 음악이 나오면 근육 기억이 그것을 기억해내곤 합니다. 자, 우리가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 경합하는 시기가 오고 우리 몸에 필요한 반응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기억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임상치료학자들은 정신적인 충격이나 그 충격 후의 스트레스 불균형을 대화 치료보다는 물리적 방법으로 지금까지 치료해 왔지만 이거는 근육 기억과 같이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신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해왔어요.
따라서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연결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멘탈이 붕괴되면 바이탈이 붕괴되고 바이탈이 붕괴되면 멘탈이 붕괴되는 것은 이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대개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자신의 감정 주제를 해소하기 전에는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요, 이제 저희가 요양원 초창기에 환우분들이 다 오셨는데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평생도록 바람피고 속을 새겼어. 그런데 거기 지금 유방암 환자가 한 8분인가 9분 계시는데 99%가 아니라 100% 그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게 한 분이 그냥 본물처럼 터트리니까 다 나오는데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 감정적인 응어리들. 그 응어리들이 터지면서 용서하기 시작해 그 유리를 갈아매기려고 했던 그런 미국에서 오신 한 약사분이 평생도록 이제 남편을 이제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뭐 수술하다 늦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병원에 같은 간호사와 이제 주사님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약사 선생님은 평생도록 미국에서 남편을 이제 공부시키느라고 투잡을 뛰어가면서 하루에 몇 시간 잠 못 자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정신적인 감정적인 이 독소가 그냥 온몸을 다 채워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바가 돼서 이곳에 오셨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감정적 심리적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시면서 회복에 도달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이 자신의 이 감정의 이 응어리들을 해소하기 전에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으시죠?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상태를 불평하지 않고 인정하고 또 분노를 이야기하고 용서해서 조건 없이 사랑을 선택한 환자들은 병과의 투정에서 승자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해머 박사님, 해머하고는 좀 틀려요. 그런데 이 해머 박사님의 이 언급은요, 망치로 머리를 꽝 하고 막는 것 같은 충격을 줍니다. 해머 박사님은요, 이 독일의 종양학자로 유명한 종양학자이시고 본인도 암 전문가이시지만 본인도 이 심리적, 감정적인 독소에서 이 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지배적으로 환자를 정말 악액질 카케시아 상태까지 도달하게 하는지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절절한 치유 사유, 회복 사유를 책으로 쓰셔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굉장히 아주 귀하신 종양학자이십니다. 이분의 이제 그 치유의 결론은 To sell chemotherapy as a therapy is most likely the biggest deceit in the history of medicine.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키모테라피가 뭔지 아시죠? 항암화학요법은 요법을 치료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To sell chemotherapy as a therapy. 항암요법을 치료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is most likely the biggest deceit in the history of medicine. 와, 이 항암화학요법을 치료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학 역사상 가장 큰 기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중요해서 자꾸 반복합니다. 항암화학요법을 치료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학 역사상 가장 큰 기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Whoever masterminded this chemo torture deserves a monument in hell. 자, 누구든지 무엇을 하는 masterminded 주창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창자는 누구든지 뭐를 this chemo torture 이러한 chemo torture 그 화학요법을 주창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deserves 뭐뭐할 자격이 있다. deserve 뭐뭐할 자격이 있다. 무엇을 monument in hell 지옥에서 기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뭐가요? 화학요법을 주창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에서 기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서 사망으로 끌고 간 게 뭐기 때문에 키모 톨처와 키모 테라피로 치료법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기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닥터 해머 박사가 망치로 우리를 정말 이름처럼 해머하고 비슷하죠? M자만 붙이면 해머예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이분은 정말 정직한 종양학자이십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열드 해머 박사는 독일의 종양학자인데 왜 이런 병에 걸리셨는가? 바로
그의 아들이 1978년 사냥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해서 놀라운 연구를 했는데 그와 그의 아내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비탄에 빠졌고 결국 해머 박사는 고환암이 걸리셨습니다. 아내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면서 이러한 심리적 감정적 독서가 이제 해머 박사님의 이 와이프를 아주 고질적으로 해방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고 마침내 해머 박사도 암이 심리적 독서와 감정적 독서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시면서 그 자신의 병을, 그 고환암을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해소하시면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래서 해머 박사님은 누구보다도 지옥에서 기념비를 받을 자격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신 거예요. 왜? 빅3의 이 허구와 진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시고 게다가 이 심리적 감정적 독소가 얼마나 환우들을 이 다운시키는지 치료에 방해가 되는 독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7가지 독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독소라고 배우셨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독소가 바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꽈배기만 드시나 봐. 꽈배기만. 꽈배기가 뭔지 아시죠? 비비비비 꽈였어. 뭐든지 꽈. 멀쩡한 것도 꽈서 보고. 예?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꽈배기들 이것에 다 풀으셔야 됩니다. 이 꽈배기. 자, 부정적인 감정은 위험스러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매우 독성이 있는데요.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고 종종 억눌려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종양처럼 골마 터져서 아름다운 것을 부정하고 사랑을 산산히 부숴버립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잠재의식 속에 쑥 웅크리고 앉아있어서 더 용기를 꺾고 고통을 더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그런 겁나고 음침한 마음의 지하실에서 과감히 나오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음침한 마음의 지하실에서 탈피하셔서 도망 나오셔야 합니다. 희망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의 치료에 방해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해머 박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감정적 심리적 독소를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착해지고 여기 하늘마을에 오니까 교회도 오네. 아이고 예배 찬송도 해보네. 기도도 해봤네. 아이고 착해라. 나 이제 회개했네. 그런데 내 성품은 전혀 변화 안 됐네. 뚜껑 자꾸 열려. 남편 미워. 시어머니 미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거나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새 본성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푸대에 담으면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푸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우리의 마음 푸대가 낡은 푸대이면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것이 감당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돼서 다 터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좀 진정하라네요. 제가 원체 얌전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진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했죠? 자, 에스겔 36장, 26장, 2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하고 이 딱딱한 마음, 감동받지 않는 마음, 감사가 없는 마음, 나보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 이러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분의 품성대로 살고 싶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요, 오스트랄로 피타쿠스에서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점점 죄를 한 개씩 정리하고 조금 착해지고 조금 의로워지는 그런 진화론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죄는요, 점점 한 개씩 정리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새 본성을 완전히 받아야 돼요.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누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고 통증 오고 스트레스 받고 뚜껑 열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얌전하잖아요. 저도 뚜껑이 자주 열립니다. 예, 제가 뚜껑 열리는 숫자대로 살면 제 명예 못 살아요. 제가 어떻게 사냐면 도와주세요. 육신의 소욕이 저를 막 사로잡으면서 뚜껑이 막 열리면서 부글부글 뚜껑 저기까지 압력솥 뚜껑처럼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못 삽니다. 전. 여러분 제발 뚜껑 열리실 때 새 본성을 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독소가 산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새해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 마음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정에 어떤 무슨 특별한 변화가 오고 뭐 등이 뜨거워지면서 뭐 성령 받고 막 뭐 울랄라 샬랄라 막 방언에 대고 뭐 이거 아니라고요. 거듭나는 거는. 자, 많은 사람들은 무슨 감정에 이상한 변화가 와야지 내가 이제 거듭나는 줄 아는데 이것은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오류에 넘어지고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종교적인 집회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건강 세미나에 오면 어떤 격렬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회개했고 나는 달라졌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경험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그전과 똑같고 내 생애에 선한 열매를 내지 않고 뚜껑은 계속 열리고 뚜껑 열리는 걸 아직도 조절하는 방법을 모르고 기만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바로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들처럼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의 집은 휩쓸려 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죄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물론 내가 죄 있는 그대로 오시면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상자를 받아주시지만 언제까지 받으심의 상태에서만 있을 거냐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죄에 계속적으로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시는 그 사도 바울의 내가 날마다 죽는 경험이 바로 내 심리적, 감정적인 독소를 제거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외치는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받으심과 의롭다심, 거듭남은 같은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뚜껑 열릴 때 주님하고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신속히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경험에 이를 때까지 도달하셔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생애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가 뒤집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말씀이. 제가 이거 얼마나 사모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서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한다. 예, 세상에 뭐 벤츠가 좋고 뭐 그랜다이저가 좋고 뭐 그것도 좋고 뭐 무슨 뭐 유명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좋고 이게 이제는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사모하게 되고 전에 줬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전에 싫던 그 영적인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자, 변화된 생활은 뚜껑 열릴 때 어떻게 하는 게 변화된 생활입니까?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교수님 아시죠? 저 뚜껑 자주 열리는 거. 자, 변화된 생활은 매일 매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내 타락한 본성이 올라올 때 그 솟구치는 것은 여러분 오락실 가시면 두더기 잡기 있죠?
두더지 쑥 이거 쳐서 없애듯이 내 자아가 뚜껑 열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변화된 생활입니다. 여러분 새해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어둠의 동굴에서 탈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울과 낙담의 지하실에서 나와서 성큼성큼 희망과 소망의 다락방으로 성큼성큼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액질 카케시아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심리적 감정적 독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컷 남았어요. 가뿐하게 갑니다. 독서요. 음식물 독서는 여러분 음식물 독서라고 하면 어떤 부분 조미료 이런 화학물질이나 음식 첨가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부타르 박사는 음식물 독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동물성에 있는 많은 살충제들 이런 감염 요소가 되는 POP 요소들 많지만 근본적으로 사단이요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들 우리 GMO 식품들 바로 음식물의 유전자 조작을 포함한 성장 촉진제들 이 동물들 빨리 크게 하는 성장 촉진제들 방사선으로 처리하는 이 시대의 음식물 생산 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이 면역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음식물 독소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음식물의 유전자 변형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옥수수, 콩.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음식물의 유전자 변형은 DNA의 변화를 일으켜서 음식물의 핵심적인 물질을 조작하고 그것이 소화가 돼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변화를 일으킨 DNA가 어떻게 돼요? 돌연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게 되고 더 큰 위험은 우리 몸의 유전자와 병합될 위험, 다시 말하면 유전자 변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옥수수, 콩, 기타 농작물의 DNA는 이미 유전자 변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전자가 변형된 그 옥수수나 콩을 먹었을 때 그 DNA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보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으니까. 자, 게다가 우리 몸은 조작된 물질을 음식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것은 원래의 상태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몸의 외부 물질은 모두가 항원입니다. 우리 몸은 그것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물론 살충제나 POP 독소나 중금속 독소나 여러 가지 그 유기화합물, 지속성 유기화합물 독소에서 해방되려면 그러한 유기물 독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안 먹으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조작된 GMO 식품이나 방사선 처리 음식물을 완전히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형태를 조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변화시킨 것이고 우리 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포가 이물질로 인식해서 병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구하셔서 이제야말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화되는 귀한 개혁의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것입니다. 좋으시죠?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독서입니다. 영적인 독서. 부타르 박사님은 뭐 어떤 경우에도 신앙심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다. 뭐 불교이든 뭐 천주교이든 또는 뭐 어떤 몰몬교이든 좋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진리를 받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독소에 감염되어 있다면 이러한 독소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은 유방암이라는 골리앗을 보고 계십니까? 췌장암이라는 골리앗을 보고 계세요? 위암 말기라는 골리앗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떨고 계십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그 암이라고 하는 골리앗에 눌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세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골리앗을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인데? 조그마한 난쟁이 꼬마가 2m, 3m가 넘는 그 거인 골리앗.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병을 회복함을 얻은 결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래 많은 암 환자들이 있는데 다윗과 같이 골리앗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오직 누구요? 망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돌팔매를 디디디디디 돌려가지고 딱 던지니까 우리 산무장님 골리앗 여기 이마에 땅 하고 튕기니까 그 조그만 다윗의 그 믿음이 그 거장 골리앗, 여러분들의 최장함이라고 하는 골리앗, 위암 말기라고 하는 골리앗, 전립선암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골리앗을 때려 부시는, 영적인 독소를 때려 부시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중금속하고 이제 아까 그 유기화합물, 내인성 독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계속 독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독을 안 하면 절대 암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 과일식을 왜 해야 되는지 오늘 모든 강의의 대답이거든요. 과일식을 주기적으로 하면 해독이 돼요. 해독이 안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그 엄마가 우리를 낳을 때 태아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런 유기화합물 독소가 있어요. 중금속 독소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사실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외인성 독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뭐 감정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인성 독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독해 주지 않으면 암이 안 나서요. 근데 그건 해독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기적으로 계속 안 하면 이렇게 그 몸에서 마치 그 탄약을 끓이면 우러나듯이 계속 독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해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우리 뭐 영양 밀도도 높아지고 모든 상태가 개선되면서 암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진실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뭐 천연 식품도 말씀드리고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는데 진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과일 해독식을 해라. 그나마 금식을 하면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과일식 해라. 그러면 중금속이 이거 웬만하면 안 빠져요. 근데 이거 빼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하늘마을에서는 이제 과일식하고 그 다음에 스피루리나 먹어주는 거죠. 섬유제, 식이섬유 이거 먹어주는 거 이제 같이 해주면 나비나 수은이나 이런 독소들이 쭉쭉 빠져내려가는 걸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암을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도 저도 부담이 많이 돼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중요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이 삶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들어온 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소생하여 이 암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별을 전파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한 우리 부원장님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저녁에 주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입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